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고 결정도 하며 화도 내며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하는 명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울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즐거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판단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은 우리의 감정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즐거운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을 가서 좋아하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쇼핑을 즐기고 원하는 물건을 보면서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현재의 즐거움에만 집중하여 장기적인 결과나 가능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제를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무리한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즐거운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약속을 좀 더 쉽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즐겁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마음이 노그러워지기 때문에 평소라면 들어주지 않았을 부탁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즐거움에 우리의 판단력이 흔들려 장기적인 결과나 가능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술은 상태나 기분 좋은 상황에서 한 약속들 때문에 곤란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즐거운 상황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즐거움에 휩싸여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장기적인 결과와 가능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흥분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우리가 흥분되거나 화가 난 상황에서는 감정의 제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흥분된 상태에서는 감정이 우리를 휩쓸어 강력한 충동이나 실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분노에 휩싸여 행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분노하였을 때 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술을 마신다면 평소보다 더 마시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분노는 더 커지고 행동과 말은 더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술에서 깬 후에는 후련하다는 마음보다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앞으로 자신이 치루어야 할 죄의식과 물질적인 변상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는 흥분된 상태에서 논리적인 판단을 잃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된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흥분 상태에서는 진정을 취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조용한 장소로 이동하여 감정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몸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심호흡은 감정의 안정을 도와줍니다. 또한 조용한 장소로 이동하여 외부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는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논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노나 흥분 상태에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정이 안정된 후에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우울할 때는 굶지 말고 제발 뭐라도 좀 먹어라. 우리는 우울할 때 하는 말 중 제일 많은 것이 식욕 없어, 밥맛 없어입니다. 그러나 식사를 거르거나 규칙적인 식습관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울한 상태에서는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즐기기 어렵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신체가 무너지고 무너진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양소는 우리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울할 때는 조금이라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간식이나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여 자주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정기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양소를 공급받아 신체와 정신의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심한 경우에는 식욕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음식을 즐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음식을 강제로 먹으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식사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외에도 영양 보충을 위해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부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영양 보충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가벼운 산책이라도 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은 우울했던 기억을 조금은 날려줄 수 있으며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우울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고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식욕이 생겨 먹게 된다면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울하다고 실내에만 머물지 마시고 꼭 가벼운 끼니라도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를 용서할 필요 없다. 이 말대로 누군가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들을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는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표현이지만 용서는 개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과를 했는데 왜 용서해 주지 않냐는 말은 너무 이기적인 표현입니다.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 약을 바른다고 바로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몸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쉽게 상처나고 아무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빨리 아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나약하고 배려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다르기에 필요한 시간도 다른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용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깊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서를 결정하는 것은 상처를 입은 개인의 권리이며 용서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상처를 입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내리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과를 받았다고 해도 그에 대한 용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용서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상처를 받은 개인이 회복하고 다시 신뢰를 쌓아나가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받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상황을 평가한 후에 내리는 결정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강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탁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들어줄 필요 없다. 이 말은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하였다 해도 우리가 그 부탁을 모두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고 이미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모든 부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탁을 받을 때는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려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위해 거절하여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자신의 상황이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이며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을 부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바쁜 상황이라면 자신의 우선순위와 시간을 고려하여 부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업무나 개인적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부탁을 받았을 때 자신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일에 대해서는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나의 역량이 부족한 일이거나 나에게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부탁받은 일을 잘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상대방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부탁을 받았다고 해도 그 부탁을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우선순위와 필요에 충실하기 위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자기 존중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즐거울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즐거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판단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은 우리의 감정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즐거운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을 가서 좋아하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쇼핑을 즐기고 원하는 물건을 보면서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현재의 즐거움에만 집중하여 장기적인 결과나 가능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제를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무리한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즐거운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약속을 좀 더 쉽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즐겁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마음이 노그러워지기 때문에 평소라면 들어주지 않았을 부탁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즐거움에 우리의 판단력이 흔들려 장기적인 결과나 가능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술은 상태나 기분 좋은 상황에서 한 약속들 때문에 곤란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즐거운 상황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즐거움에 휩싸여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장기적인 결과와 가능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흥분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우리가 흥분되거나 화가 난 상황에서는 감정의 제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흥분된 상태에서는 감정이 우리를 휩쓸어 강력한 충동이나 실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분노에 휩싸여 행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분노하였을 때 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술을 마신다면 평소보다 더 마시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분노는 더 커지고 행동과 말은 더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술에서 깬 후에는 후련하다는 마음보다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앞으로 자신이 치루어야 할 죄의식과 물질적인 변상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는 흥분된 상태에서 논리적인 판단을 잃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된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흥분 상태에서는 진정을 취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조용한 장소로 이동하여 감정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몸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심호흡은 감정의 안정을 도와줍니다. 또한 조용한 장소로 이동하여 외부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는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논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노나 흥분 상태에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정이 안정된 후에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우울할 때는 굶지 말고 제발 뭐라도 좀 먹어라. 우리는 우울할 때 하는 말 중 제일 많은 것이 식욕 없어, 밥맛 없어입니다. 그러나 식사를 거르거나 규칙적인 식습관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울한 상태에서는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즐기기 어렵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신체가 무너지고 무너진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양소는 우리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울할 때는 조금이라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간식이나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여 자주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정기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양소를 공급받아 신체와 정신의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심한 경우에는 식욕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음식을 즐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음식을 강제로 먹으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식사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외에도 영양 보충을 위해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부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영양 보충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가벼운 산책이라도 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은 우울했던 기억을 조금은 날려줄 수 있으며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우울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고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식욕이 생겨 먹게 된다면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울하다고 실내에만 머물지 마시고 꼭 가벼운 끼니라도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를 용서할 필요 없다. 이 말대로 누군가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들을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는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표현이지만 용서는 개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과를 했는데 왜 용서해 주지 않냐는 말은 너무 이기적인 표현입니다.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 약을 바른다고 바로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몸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쉽게 상처나고 아무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빨리 아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나약하고 배려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다르기에 필요한 시간도 다른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용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깊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서를 결정하는 것은 상처를 입은 개인의 권리이며 용서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상처를 입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내리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과를 받았다고 해도 그에 대한 용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용서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상처를 받은 개인이 회복하고 다시 신뢰를 쌓아나가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받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상황을 평가한 후에 내리는 결정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강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탁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들어줄 필요 없다. 이 말은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하였다 해도 우리가 그 부탁을 모두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고 이미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모든 부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탁을 받을 때는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려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위해 거절하여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자신의 상황이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이며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을 부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바쁜 상황이라면 자신의 우선순위와 시간을 고려하여 부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업무나 개인적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부탁을 받았을 때 자신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일에 대해서는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나의 역량이 부족한 일이거나 나에게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부탁받은 일을 잘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상대방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부탁을 받았다고 해도 그 부탁을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우선순위와 필요에 충실하기 위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자기 존중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즐거울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즐거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판단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은 우리의 감정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즐거운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을 가서 좋아하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쇼핑을 즐기고 원하는 물건을 보면서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현재의 즐거움에만 집중하여 장기적인 결과나 가능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제를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무리한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즐거운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약속을 좀 더 쉽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즐겁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마음이 노그러워지기 때문에 평소라면 들어주지 않았을 부탁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즐거움에 우리의 판단력이 흔들려 장기적인 결과나 가능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술은 상태나 기분 좋은 상황에서 한 약속들 때문에 곤란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즐거운 상황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즐거움에 휩싸여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장기적인 결과와 가능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흥분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우리가 흥분되거나 화가 난 상황에서는 감정의 제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흥분된 상태에서는 감정이 우리를 휩쓸어 강력한 충동이나 실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분노에 휩싸여 행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분노하였을 때 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술을 마신다면 평소보다 더 마시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분노는 더 커지고 행동과 말은 더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술에서 깬 후에는 후련하다는 마음보다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앞으로 자신이 치루어야 할 죄의식과 물질적인 변상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는 흥분된 상태에서 논리적인 판단을 잃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된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흥분 상태에서는 진정을 취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조용한 장소로 이동하여 감정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몸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심호흡은 감정의 안정을 도와줍니다. 또한 조용한 장소로 이동하여 외부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는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논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노나 흥분 상태에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정이 안정된 후에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우울할 때는 굶지 말고 제발 뭐라도 좀 먹어라. 우리는 우울할 때 하는 말 중 제일 많은 것이 식욕 없어, 밥맛 없어입니다. 그러나 식사를 거르거나 규칙적인 식습관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울한 상태에서는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즐기기 어렵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신체가 무너지고 무너진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양소는 우리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울할 때는 조금이라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간식이나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여 자주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정기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양소를 공급받아 신체와 정신의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심한 경우에는 식욕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음식을 즐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음식을 강제로 먹으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식사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외에도 영양 보충을 위해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부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영양 보충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가벼운 산책이라도 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은 우울했던 기억을 조금은 날려줄 수 있으며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우울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고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식욕이 생겨 먹게 된다면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울하다고 실내에만 머물지 마시고 꼭 가벼운 끼니라도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를 용서할 필요 없다. 이 말대로 누군가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들을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는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표현이지만 용서는 개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과를 했는데 왜 용서해 주지 않냐는 말은 너무 이기적인 표현입니다.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 약을 바른다고 바로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몸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쉽게 상처나고 아무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빨리 아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나약하고 배려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다르기에 필요한 시간도 다른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용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깊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서를 결정하는 것은 상처를 입은 개인의 권리이며 용서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상처를 입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내리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과를 받았다고 해도 그에 대한 용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용서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상처를 받은 개인이 회복하고 다시 신뢰를 쌓아나가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받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상황을 평가한 후에 내리는 결정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강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탁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들어줄 필요 없다. 이 말은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하였다 해도 우리가 그 부탁을 모두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고 이미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모든 부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탁을 받을 때는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려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위해 거절하여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자신의 상황이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이며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을 부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바쁜 상황이라면 자신의 우선순위와 시간을 고려하여 부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업무나 개인적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부탁을 받았을 때 자신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일에 대해서는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나의 역량이 부족한 일이거나 나에게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부탁받은 일을 잘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상대방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부탁을 받았다고 해도 그 부탁을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우선순위와 필요에 충실하기 위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자기 존중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명언들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하여 듣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